네, 어제는 제 77주년 되는 재헌절이었습니다. 어제 행사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통령 행사보다 국회 행사 더 어려워서 도저히 못하겠다. 저하고 굉장히 가까운 분인데요. 제가 이분이 요새 새로운 직함을 얻었어요. 국회의장 행사기획자문관. 자문관까지 하신 분입니다. 탁현민 씨 저희 취재 편의점 스튜디오에 처음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비를 뚫고 고맙습니다. 반바지 입고 왔어요? 반바지는 뭐 어차피 안 보일 테니까. 아래도 나와요 우리. 그런가요? 큰일 났네. 화면에 안 나오는데.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오랜만이에요. 얼마만이죠? 전화로는 자주 소통을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 정인면옥에서 공연장 왔다가 중간에 도망갔죠. 뭘 중간에 도망가요. 끝에까지 거의 다 있었어요. 아니 그 사장님이 노래 잘하시더라고요. 네. 음반 진짜 내는 거예요? 김어준 사장님? 준비 중에 있어요. 진짜? 네. 오.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요즘. 포르쉐 사는 거야? 아니 포르쉐를 살 만큼 뭐 돈이 모일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목적은 포르쉐다. 네. 근데 저 그 공연도 진짜 좋았습니다. 재밌었어요. 그래요? 예. 뭐가 좋았나요? 아니 탁현민이 만드는 공연은 확실히 처음에 굉장히 장중하고 무겁고 중간에 세월호 아이들 이게 다 얘기해도 됐죠. 끝났으니까. 뭐 끝났으니까. 네. 세월호 아이들 나올 때는 저뿐만 아니라 그 청중석에 앉은 분들이 다 울었어요. 훌쩍훌쩍. 제 또래 엄마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예. 맞아요. 예. 한 40대 요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다 울었어요. 40대, 50대, 60대 분들이 많으시고 20대, 30대는 드물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 따라온 애들이 아니 그러니까 아예 10대로 오더라고요. 네, 그런 애들이 좀 있고 대체로는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 던데 탁현민 우리 자문관께서 엄청난 그 연출가가 돼 있다. 한국의 새삼스럽게 제2의 송승환. 저는 저희 제2의 송승환. 제1의 송승환 탁현민. 어제 행사 너무 좋았습니다. 애쓰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그 뭐가 그렇게 힘들게 노래 빼라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뭐가 그렇게 제일 힘들었어요? 아니요, 그 에피소드가 있기 전에 이미 제가 좀 나이브하게 생각한 게 있죠.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 행사를 했던 사람인데 국회 행사쯤이야 뭐 어렵겠나 하고 갔는데 대통령 행사는 국민을 상대로 하잖아요. 물론 그 성향과 이념이 다른 국민들이 분명히 엄존하긴 하지만 어쨌든 주제가 분명하고 각각의 행사들이 그 일종의 정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국회는 그 성향과 이념이 다른 완전히 다른 두 집단을 앞에 두고 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 네. 그런 면에서 아무리 내가 재헌절 혹은 재헌의 의미를 어떤 방향으로 부여한다고 해도 그게 못마땅한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보통은 이게 맞는 거니까 이렇게 간다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그 양쪽이 다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해야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쵸.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이해는 하겠는데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가 딱히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제가 그런 말을 자주 해요. 국가 행사는 제사와 같다. 내가 큰아버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제사에는 가지 않냐. 그렇죠. 그러면 제사상을 뒤엎는 일이 종종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서로 참고 보듬어주고 때로는 그 과정에서 극적인 화해를 이루기도 하고 그래 앞으로는 잘 지내보자라는 다짐을 하기도 하고 저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부합하려면 서로 조금씩 양보해야죠. 그런 게 국가 행사다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이번에 제대로 걸렸죠. 그러니까 전에는 그렇게 생각만 했지만 그래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혹은 어떤 주제 의식대로 하면 되는데 그렇죠. 이번엔 내 마음에 다소 들지 않더라도 그쪽을 배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아니 근데 사실은 재헌절이고 헌법에 대해서 이념이 있을 수가 없지 않나요? 물론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 결국은 이제 리허설 때 이무리한 행진곡 다시 만난 세계를 빼라. 빼달라. 그러면 이제 연출로서는 고민이 되죠. 왜 빼?
당연하죠. 그러니까 제가 성격 아시잖아요. 제가 저기 우리 그 탁현민 씨는 제가 사실은 대학생 시절부터 우리가 인연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사이입니다. 예. 하라면 더 안 하잖아요. 안 하라면 결국은 하고. 말 진짜 안 들어. 후회를 하더라도. 예. 근데 이제 저도 나이를 먹었고, 그다음에 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자, 예. 이게 주제 의식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게 과연 재헌절의 의미에 더 부합하는 거냐. 여야가 그래도 한 발씩 양보해서 서로 앉아서 행사를 아름답게 치러내고 그 다음에 끝나고 또 싸우든지 어쩌든지 싸우든가 말든가. 그게 이 행사를 연출하는 사람으로서 적합한 태도냐. 예. 그거를 약 5분 정도 고민했어요. 절대 길게 고민 안 해. 예. 5분 정도 고민을 하고 예. 빼자 하고 이무리한 행진곡을 드러냈고 네. 다시 만난 세계는 그냥 뒀죠. 탁현민 늙었네. 예. 아니 근데 이제 옛날 같으면 말도 안 된다. 왜 빼야 되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 니네가 해라. 막 이럴 텐데. 예. 뭐랄까 늙기도 했지만 네. 그보다는 네. 그 약간 좀 영악해졌다고 해야 될까? 사실은 뭐 기자적인 감각에서 만약에 어제 그냥 안 뺐다면 예.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 사달이 났겠죠. 아니죠. 저는 그냥 넘어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왜냐하면 그 국민의힘에서 그걸 안 뺐다고 해서 공식적으로 보이콧을 선언하지 못했을 거라고 봐요. 그냥 안 왔겠죠. 예. 왜냐하면 그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행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저런 거 모르는 사람들은 왔을 거고 아는 사람들은 그냥 아이씨 안 가. 하고 그냥 말았을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그걸 넣었던 뺐던 그냥 그렇게 묻혔을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뺨으로써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네.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알게 되고 또 그런 인식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갖게 되겠죠. 그거는 네. 뭐 의도하진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무리한 행진곡을 빼고 다시 만난 세계를 살린 이유가 있다고 페이스북에 썼어요. 이무리한 행진곡은 연대기로 구성하면서 들어갔던 노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여러 컨셉이 있었지만 그 중에 이제 이 공연 파트의 컨셉은 60년대부터 지금까지 여러 음악들을 연대기로 구성해서 국회의 재헌의 역사를 그 아파트에서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그 세월의 무게만큼 우리가 지켜야 할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라는 뭐 그런 의도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신라의 달밤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국회에서 트롯 같은 멜로디가 연주된 건 처음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신라의 달밤으로 시작한 이유는 그게 60년대에 가장 히트했던 노래이기도 하지만 그래요? 그 1위예요. 그러기도 하지만 우리가 에이펙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걸 이제 감안해서 그리고 저쪽이 싫어하지 않을 노래란 말이에요. 그렇지. 네, 그래서 일부러 집어넣은 거고. 예. 그 다음 노래가 아침 이슬. 뭐 많이들 아시는 대로 70년대를 상징하는 곡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80년대로 넘어가는데 그때 이제 이무리한 행진곡이 들어가는데 임을 위한 행진곡만 하면 오늘 어제 같은 사달이 날 것 같아서 제가 아대한민국을 같이 넣었어요. 그 하나씩 나눠 가지자. 정수라의 아대한민국. 그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 어떤 정치적인 고려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80년대를 대표하는 두 개의 사건은 5.18과 올림픽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상징하는 노래가 들어가는 게 좋죠. 그게 대한민국이 뭐 꼭 화려한 것만 역사가 되는 건 아니니까 가슴 아픈 것도 역사가 되는 거고 그 두 가지를 다 다루려고 했던 건데 이제 거기서 발끈한 거고 그 다음이 그 저쪽을 좀 더 배려하는 차원에서 잘 살아보세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 새마을 상징 노래네. 네, 새마을 상징 노래죠. 뭐 말 그대로 잘 살아보자는 노래죠. 뭐 저는 못 해줄 거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한 시대를 상징하는 노래이기도 하고 제 어렸을 때 기억에도 그 노래를 따라 불렀던 기억이 그럼요. 있으니까 노래의 완성도를 떠나서 그리고 피날레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어떤 행사나
피날레는 무조건 다시 만난 세계로 가야 된다. 그거는 뭐 제가 굳이 부연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그 이유를 아실 거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걱정한 건 다시 만난 세계를 빼라고 하면 아 이건 못 빼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죠. 예. 근데 그거는 그렇게 세게 요구하지 않더라고요. 물론 요구는 분명히 했습니다만. 둘 다 빼라. 처음에. 그 둘 다 빼고 뭐 영상도 계엄 관련한 영상, 사진 이런 것들 안 쓰지 썼으면 말고. 좋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건 제가 뭐 그러든지 말든지 했고 마지막 곡을 그렇게 강하게 얘기 안 하길래 이무리한 행진곡을 빼고 그걸 살리는 쪽으로 결정을 했죠. 근데 사실 이무리한 행진곡이 무슨 운동권 노래라고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끊임없이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일종의 뭐라 해야 되나 국민가요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노래 성격이라는 그걸 가지고 건 그렇게 뭐 여러 가지로 그 부여될 수 있겠지만 이무리한 행진곡은 이제 그냥 단순히 뭐 운동권 가요나 민중 가요가 아니게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법적 지위까지는 아니어도 이무리한 행진곡은 국가 기념식 맞습니다. 이게 상징곡이자 재창곡이에요. 맞아요. 예. 자 유승범 의원인가요? 그 뭐 저기 누구죠? 유승범? 아 유승범이 아니구나. 그 왜 이무리한 행진곡 빼라는 유호성 씨 형님. 그 유산부 씨. 유상범인가? 유상범. 네. 비슷한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인터뷰한 걸 봤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걸 빼라고 했던 사람이니까. 이무리한 행진곡은 5.18 노래이기 때문에 재헌절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건 제가 최근에 들었던 어떤 말들보다 무식한 얘기이긴 한데 뭐 제가 그걸 다 교육시켜 드릴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시대를 상징하는 노래고 그 연출의 방향은 각각의 시대를 대표하는 노래였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노래였고 그다음에 그 개헌을 얘기하면서 국민의힘조차 항상 5.18 정신을 헌법 정신에 수록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습니다. 헌법을 얘기하는 그날 5.18 재창곡을 쓰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그 무지는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죠. 사실 언어 도단이죠. 그러나 그 자리에 여야 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재헌의 의미를 강제적으로라도 되새기게 만드는 게 그게 연출의 의무 아닌가. 이게 재공연이었으면 안 뺐겠죠. 그렇죠. 오지도 않았겠지만 국회 공연이어서 저는 뭐 어쨌든 임무를 부여받긴 했지만 이건 탁현민 개인 공연이 아니니까 거기에 좀 맞춰서 그런 선택을 한 거죠. 탁현민식 배려? 의도. 그 사실 그 노래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지난번 공연에서도 관련한 인터뷰에서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김민기 선생님의 노래가 늙은 군인의 노래가 맞아요. 5.18 때 그 양쪽에서 똑같이 불렀다. 그건 김민기 선생님 스스로가 회고하신 거죠. 그 아마 TV 장면을 보시다가 발견하신 것 같은데 계엄군을 비춰주는데 계엄군들이 늙은 군인의 노래를 합창하면서 행진하고 있고 도열하고 있고 반대편에는 시민들이 늙은 군인의 노래를 늙은 투사의 노래로 가사를 바꿔서 부르면서 있는데 순간 노래의 운명이라는 게 어떤 것일지에 대해서 아득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이렇게 표현하신 대목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공연 때 그 대목을 썼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노래가 무슨 죄입니까? 근데 그거를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빼라 마라 여전히 일종의 검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21세기의 2025년에도 어떤 연출자가 의미를 담아서 공연 뭐라 행사 이런 걸 기획을 하는데 이거 너 빼. 저는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이제 촌스럽다. 그 수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그 정도면 그냥 연출을 하셨어야지 의원을 하시면 안 되죠. 차라리 연출을 하세요. 국회의원 말고. 본인이 연출에 이렇게 욕심이 많으면 그러면 연출을 하시는 편이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시절이 어느 시절인데 여전히 이제 검열적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재단을 하느냐. 그냥 그 자체로 보고 그래서 저는 요번에 조금 그 국회의장님께 좀 고마웠던 게 보통 그렇게 하면 이제 똑같이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아 이거 빼라. 근데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뭘 하시던가요? 물론 의장이 직접 얘기하신 건 아니고 의장실이나 사무처 통해서
이런 요구가 있으니 연출적 판단에 따라 하세요. 그래서 제가 판단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확실하게. 네, 그거는 이제 양쪽에 뭐 격이랄까, 혹은 예술 이것도 뭐 일종의 예술이라면 뭐 인정하지 않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예술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애티튜드가 다르다라는 걸 또 느낄 수 있죠. 네. 네. 아니 근데 사실 만약에 빼라 그랬으면 아이씨 안 빼 이랬을 수도 있죠. 탁현민이랑 능이 그랬을 끝까지 것 제 의견을 구하고 제 판단을 뭐 어쨌든 일을 맡긴 이상 예. 그건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예. 저 역시도 다른 아티스트들이랑 협업할 때나 같이 일할 경우가 많은데 그때 제가 연출이라고 해서 내가 연출이니까 이렇게 해라고 얘기할 때보다 어떤 보컬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결국은 내 의견을 이야기는 하지만 그 사람의 그 마지막 판단을 존중해 주는 편이 결과도 훨씬 좋은 경우가 많았어요. 끝난 다음에 말이 많잖아요. 뭐 이랬네 어쨌네 누가 나왔어야 됐는데 안 나왔네. 뭐. 국가 행사는 늘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해가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엄존하니까 네. 어떤 사람은 거기에 탁현민이 있다는 것조차도 싫은 사람이 있고 예.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엉망진창이어도 좋게 봐주려는 사람도 있고 네. 저는 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일을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네.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또 했어. 인연이라는 게 참 인간관계가 참 힘들고 무서워요. 오늘도 아침에 비가 오는데 여기로 왔잖아요. 인간관계 때문에. 굳이 내가 여기 취재 편이죠. 무슨 예술 프로그램도 아니고 예, 무슨 음악 프로그램도 그러니까 아니고. 뭐 출연료를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24살, 5살 때 잘못된 인연으로 지금까지 출연료가 있어요? 그럼요. 그렇군요.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출연료가 있죠. 그 처음에 국민 임명식 뭐 이런 거를 겸한다는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저는 직접 듣지 못했고요. 7월 17일 제헌절에 맞춰서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식을 할 수 있다라는 보도를 나중에 봤어요. 네. 근데 그거는 저에게 부탁한 적도 없고 부탁받은 적도 당연히 없고. 근데 네. 제헌절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지금 용산에 있는 그 모 비서관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 그런 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저는 시점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내 개인적 의견을 구하는 거면 나는 그 행사가 그렇게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7월 17일에 하기에는 다른 날짜를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냐. 이유는 제헌절은 국회가 주관하는 행사란 말이에요. 거의 네. 유일한 기념식이에요. 국회에. 네, 국회.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권 분립 차원에서 제헌절의 의미와 성격을 그렇게 규정해 놓은 거예요. 77년 국회가 주인공이 동안. 되는. 예. 근데 이제 대통령이 오시면 대통령 행사가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또 쓸데없는 말들이 붙어요. 또 왜 네. 이렇게 했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좋은 계기가 많이 있을 거거든요. 뭐 이를테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청와대로 옮기는 날이 가장 좋은 날이라고 생각해요. 네. 용산에서 청와대로 옮겨가는 그날 국민 임명식을 만약 하는 게 내가 제일 기획자라면 그날을 그날 선택할 하겠다. 것 같아요. 예. 그날이 여러 가지 의미를 의미가. 부여할 수 있고 아하. 자연스럽고 또 대통령도 빛날 수 있고 예. 뭐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그런 의견이 있다라고 전했고 그 다음에는 연락이 없어요. 근데 댓글창에 탁현민님 너무 멋져요라고 하면서 그거 행사 꼭 해야 된다. 그거 행사가 뭐예요? 국민 임명식 그 행사 꼭 해주세요. 뭐 저기 하시는 거는 좋은데 네. 날짜에 대해서 의견을 묻길래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조만간 연락이 오겠네요. 연락이 와서 그 행사도 또 탁현민의 행사가 또 엣지가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그 의사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거기에 새로 만들어진 팀도 있고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하. 제가 주제 넘게 하면 저한테도 마이너스고 그분들도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와는 그 일정 팀이. 정도
거리를 두는 게 서로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해요. 네. 거리를 둔다 그러면 또 저 새끼 뭐 안 도와주네 뭐 어쩌네 이러는데 욕은 안 돼.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게 네, 가만히 있는 도와줍니다. 게 예. 꼭 필요하다고 하면 예. 그러면 뭐 의견을 드리거나 이런 건 얼마든지 네. 그 성심성의껏 하겠지만 예. 그것을 주관하고 연출하는 거는 지금 예. 용산에 있는 분들이 해야 돼요. 아, 용산에 있는 예. 분들의 몫이다. 탁현민 문 때 감동이었다. 이잼 때도 부탁합니다. 이런 글 이제 올라와 있긴 합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예, 뭐 정부를 위해서라기보단 제 평안과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하긴 하지만. 예. 알겠습니다. 그 국회 수장고에 있던 유물이 이번에 처음 공개가 됐습니까? 그것도 컨셉 중에 하나였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연대기로 음악을 구성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결국은 우리가 이번에 계엄과 내란 때 국회의 효능과 효용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됐잖아요. 그동안은 저도 욕만 했거든요. 저것들 저 모여가지고 뭐 하는 거야? 밥만 축내고 그랬었는데 아 이게 의미가 있고 역할이 분명히 있구나. 그럼 이 역할과 의미를 드러내게 하려면 이것이 갖고 있는 역사를 보여주는 게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고 또 동의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역사를 찾아보는데 그럼 뭐 어디서부터 찾아야 될까 하다가 국회 도서관과 국회 박물관 수장고를 제가 부탁을 해서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서 꽤 긴 시간 동안 이것저것 다 뒤져보고 찾아보고 한 거죠. 예. 학예사분들이랑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랑. 근데 정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뭐 옛날 공화당 현판부터 시작해서 예. 그때 여러 가지 물건들을 찾아서 이게 너무 아까운 거죠. 국회 박물관 가보셨어요? 못 가봤어요. 못 간 게 아니라 안 간 거죠. 있는지도 잘 몰랐죠. 국회 박물관은 저희 여기 사무실 바로 건너편이에요. 네. 네. 근데 안 가게 되잖아요. 아니 그 갔는데 솔직히 말하면 전시된 것들은 그러네. 아니야 거기 사람도 늘려주시고 거기도 투자를 좀 해야 될 되는데 거 너무 근데 좀 예. 약간 잘 이렇게 아니 힘드시더라고. 어. 그 근현대사와 관련돼 있는 것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정리하는 것도 많고 이런데 이제 사람은 인력이 없고 없구나. 뭐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저는 아주 좋게 봤어요. 네. 하여튼 거길 뒤적뒤적 거리는데 정말 별의별 물건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그래서 인상적인 게 어떤 게 있었어요? 저에게 개인적으로 인상적인 거는 두 개였는데 하나는 김대중 신민당 후보가 네. 우리나라 최초의 로고송을 만들었더라고요. 진짜? 네, 산토끼 토끼야를 개사해서 대중아 대중아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진짜? 그리고 대머리 총각을 개사해서 네. 미남 총각 김대중 뭐 이렇게 로고송을 로고송 가사가 남아 있어요. 신민당 후보면 70년대인데. 맞아요. 네. 네. 그리고 공화당 후보인 박정희가 고향의 봄을 개사해서 로고송을 동시대에 만든 게 있더라고요. 김대중이 만드니까 박정희도 만들었구나. 그래서 누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날짜까지는 못 따져봤고 예. 거기 날짜는 안 써 있어서. 예. 그래서 너무 재밌잖아요. 저는. 그러네. 그런 이 얘기 처음 들어요. 저는 로고송의 시작을 아무리 빨라도 김대중 후보의 97년. 그렇죠. 그때라고 예. 생각했는데 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네. 이미 70년대. 70년대에 로고송이 개사한 예. 흔히 이야기하는 노가바. 그러니까 개사곡 노가바로 존재했고 사람들이 따라 불렀다는 거죠. 대중아 어디로 가니? 그리고 그 가사가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거죠. 야. 그래서 그걸 요번에 소개한 게 개인적으로는 제일 재밌었던 부분이죠. 예, 진짜 재밌다. 예. 대머리 총각도 너무 웃기네요. 그러니까 가사가 되게 재밌어요. 그래요? 미남 총각 대중이 뭐 어떻게 이렇게 그다음에 뭐 저기 박정희 후보죠. 예, 박정희 예. 후보의 로고송인 고향의 봄을 개사한 노래는 예. 뭐 보릿고개 힘들다고 뭐 다들 울먹거렸지만 뭐 우리 박정희가 넘게 해줬네 뭐 이런 등등의 노래가 네, 가사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 그렇군요. 네. 아니, 그러니까 재밌네요. 이런 역사가 드러나는 그래서 게. 그 역사적인 자료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노래 앞부분에 의장병들이 하나씩 들고 나와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노래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 역사적인 의미를 담은 노래를 넣어야겠어요, 안 넣어야겠어요. 그러면 그걸 빼라고 한 게 이무리하신 곡을 넣어야겠어요, 안 넣어야겠어요?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그쵸. 네. 유산부 씨는 연출이 형편없어요. 골프 때부터 여러 가지로 이런 걸 잘 모르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연출도 못 하는데 네. 의원은 하기 싫고 연출을 하고 싶으면 이걸 배워야 돼요. 그러네. 큰일
큰일 났네. 예. 근데 제가 어쨌든 되게 오랫동안 봐왔지만 탁현민 씨의 연출이 그러니까 역사와 함께 이렇게 설명하고 역사를 가지고 문화를 설명하는 서사가 그렇게 흘러가. 개인적인 취향과 연출의 방향이 서사 중심으로 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저도 그것이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이제 자꾸 그걸 깨보려고 하는데 그건 잘 안 되고 네. 이야기를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다라는 말을 참 좋아하거든요. 네. 그 왕자의 게임 마지막에 나왔던 대사입니다. 좋아한 지 얼마 안 됐다는 얘기죠. 그 얘기처럼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그걸 음악으로든 영상으로든 뭐 다른 어떤 효과로 풀어내는 게 저한테 잘 맞는 형식인데 문제는 이야기를 가져오려면 역사를 가져오는 편이 참 좋아요. 쉽고 분명해요. 네. 결국은 서사라는 게 그런 거니까. 그래서 아마 역사에 좀 더 천착하는 면이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올해 77주년 재헌절이고 올해 아주 그냥 역사의 해입니다. 예. 아시는 것처럼 120년 전에 나라 빼앗겼고요. 그리고 해방 80주년이기도 하고 광복 80주년이죠. 네. 그리고 또 한일협정 65주년이기도 하고 종합해 보면 진짜 정말 서사로 풀어내야 될 행사가 엄청 많은 해인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하나 정도는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광복절 전야제. 광복절은 행안부 행사로 이미 기획사도 정해져 있고. 아 그래요? 그게 근데 그 윤석열 대통령 때 정해져서. 에? 아니면 그건 미리 준비해야 되니까. 아 1년 전에 준비합니까? 아니 1년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탄핵되기 전에. 탄핵 전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올 봄. 쯤에 진짜요? 이미 정해졌을 거예요. 아니 그래서 나쁘다는 건 아니죠. 그 기획사에 뭔 죄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제 걱정되는 건 이런 거죠. 뭐냐면 기획사들이 어떤 안을 가지고 오면 결국은 그 안대로 거의 다 못해요. 다 바뀌어요. 근데 어쨌든 안을 가지고 왔을 때 심사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서울시였나 거기서는 그런 언지를 받은 기획사가 있더라고요. 왜 이승만 얘기를 빼고 이제 가져갔대요. 나름 이제 새로운 정부의 코드를 맞춰서 가져갔겠죠. 근데 왜 이승만을 뺐냐라는 질문을 하더라. 그러니까 심사하는 사람들의 성향은 이미 옛날 사람들일 거예요. 옛날 사람? 하여튼 이전 정부와 비슷한 코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심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추정컨대. 그런 지점이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제 제 일은 아니어서 크게 관심은 없다? 아니 관심을 두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이거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어렵네. 관심이 없다 그러면 또 재미없는 그리고 관심이 있다 그러면 저거 한 자리 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쪽에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 전야제를 국회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어요. 전야제. 기대가 됩니다. 광복절 전야제. 그게 이제 그러면 이건 엄청 재밌게 해야 되는데 재밌게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80주년이기 때문에 진짜 재밌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그거고 이제 국회가 이번에 재헌절은 의원들이 중심이 되는 행사였잖아요. 근데 한 번도 개엄 이후에 국회가 개방되고 국회에서 큰 대중 행사가 열린 적이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의미 있고 좋다. 그래서 저도 14일 날 전야제를 하는 거에 대해서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공연이나 행사라는 게 뭐 예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준비하는 물리적인 시간 문제도 있고 또 머릿속에서 그럴듯한 컨셉도 나와야 되고 뭐 복잡하기 때문에 할지 말지 그다음에 한다면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걸 모르겠어요. 아직도. 벌써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번 재헌절 기념 행사를 통해서 시민들께 물론 이제 국회의원 행사하긴 했지만 또 이 행사를 보는 시민들이 좀 뭘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뭘 좀 느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도 같은 거 있으세요? I will be back. 농담입니다. 농담. 농담이고. 진담 같은데.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들어 할 수 있지만 제가 가장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대목은
7명의 정당 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재헌 헌법을 낭독했던 순간이에요. 이번 행사에서. 네. 처음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주 강하게 요구했어요. 요구도 했고 요청도 했고 뭐 네. 사정도 했고 또 국회 의장실에서도 좋다고 아주 쌍수를 들고 환영해줬고 의미는 어쨌든 우리가 심각하게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사는데 결국은 그래도 지지든 볶든 한 나라에서 살고 있잖아요. 물론 맞아요. 저도 버려야 될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거는 제 개인적인 주장이고 적어도 국가 행사를 하는 자리에는 그런 작은 차이들 때로는 큰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헌법이 제정됐을 때 우리 헌법의 아버지들이 썼던 그 문장과 그 내용을 같은 목소리로 한 자리에서 나눠 읽는다는 게 사실은 이번 재헌절에선 가장 중요한 의미였다. 사람들은 그게 아이 저 왜 내가 싫어하는 당 저 새끼 저거 읽고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 내용에 좀 집중을 네, 해주시라. 그러나 예. 그들이 한 자리에 있었고 예. 한 자리에서 공평하고 평등하게 문장을 나눠 읽었고 나름의 어떤 그 느낌들을 가지고 돌아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예. 보는 분들도 못마땅한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걸 흐뭇하게 바라보는 분도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런 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예. 그런 기대가 있죠. 그 엄청난 기획 의도가 숨겨져 있네요. 왜냐하면 그만 싸워라 이것들아 이거 아니에요? 그게 엄청난 애들. 아니 의도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맨날 이 복판에 있으니까 진짜 콩할 만한 거 가지고도 맨날 싸우고 의견 다툼이 있고 되네 안 되네 해야 되네 막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갈등을 좀 벗어나서 77년 전에 우리 헌법의 할아버지들이 이런 정신으로 헌법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니네들 다 똑같이 읽고 가슴에 좀 새겨. 그리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이렇게 좀 만들어봐. 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헌법의 전문과 그 7개였나 그 총강을 네. 보면 어제 썼다고 해도 믿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헌법 전문은 진짜 꼭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보고 외우는 사람도 있잖아요. 김재동 이런 사람들 헌법 전문 다 외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못 그런 것도 만난지 너 지난번에 광화문 가다 우연히 만나서. 만나서 김재동 씨도 궁금하네. 예. 알겠습니다. 뭐 나 끝냈으면 빨리 끝내요. 뭐 예, 자꾸.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네. 자주 나오세요. 아유 예? 그럴 일 예, 없어야죠. 아니, 하여튼. 왜 그러십니까? 네. 고맙고요. 네. 네, 종종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울 것 같아요. 예. 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